자, 계속해서 과세대상 문제 또 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자, 상가의 임대,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용역의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면은 우선 정답은 여기 상가의 임대 1번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상가를 임대해 주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고 당연히 사업자가 공급했다면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공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역의 수입. 자, 우리 수입하는 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인 걸 찾아라. 상품을 할부 판매했다. 과세 맞죠? 자, 정답도 1번이고요. 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자, 우리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이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이 양수하고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양도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거고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았다가 나중에 환급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말고 포괄적인 양수 양도가 있을 때에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테니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거래 징수를 해서 양수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하면서 포함해서 거래했다면 그때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교재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근로를 제공한 거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되려면 사업자가 공급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근로를 제공하는 건 종업원이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 아니죠. 도시민 환경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수용한 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안 되겠죠. 자,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이고요.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을 찾아라. 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 얘네요. 자, 우리 과세 거래가 아닌 거라고 했는데 종업원이 제공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한다 그랬죠. 정답 1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나머지는 그러면 과세 거래라는 건데, 자, 현물 출자를 위해 건물을 제공하는 거, 거래처에 판매 장려물품 제공하는 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자, 그런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사업자가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이제 재화가 공급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먼저 보면 사업자가 교환 계약에 따라 기기장치를 인도했다. 이것도 교환 거래를 한 거니까 과세 대상이고,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개인적 공급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종업원이죠. 사용인은 자,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복류생의 성격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자, 대가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를 인도해 줬다. 그리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럼 재화의 공급이죠. 그 다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그랬고, 자, 양도 담보. 자, 담보라는 얘기 나오면 거래 아니랬고요. 자,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우리 1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세금을 자, 세업용 자산으로 물납했다. 물납은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의 유상으로 처분했다. 과세해야죠. 그 다음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담보는 거래가 아니랬고 상표권 유상으로 양도했다. 과세해야겠죠. 나하고 라. 정답 3번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8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상표권은 유가증권이지 재화가 아닙니다. 자, 상속세 물납도 재화의 공급, 물납은 아예 거래가 아니랬어요. 자, 주식의 양도 유가증권이니까 재화의 공급 아니죠. 자, 건물의 현물 출자가 재화의 공급이야. 해수가 정답이네요. 4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 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고요.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완성도 기준 지급이니까 그리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내공물품 수출했을 때 선적일 정답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중개무역 방식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자, 그 다음에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공급한 때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4번이 틀렸죠? 4번으로 정답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같은 말이죠? 맞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자,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했죠?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 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12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외상 판매의 경우 대가를 받을 때,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했을 때죠. 자, 1번 틀렸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공이 완료된 후에 이제 인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때 공급한 걸로 보면 되겠고,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가죠.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사람. 자, 현금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네, 맞죠? 반환 조건부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자, 폐업 시단 존재의 경우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라고 했는데 폐업 신고서 접수일, 폐업일 같은 말이라고 보면은 맞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우선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접수한 다음에 이제 승인받아서 폐업한 날짜라고 해야 되니까 폐업일이라고 해야 되니까 우선 세모 쳐놓고요.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의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이렇게 맞네요. 그러면 지금 이세금, 김공인, 박회계 이렇게 맞게 얘기했으니까 홍재무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시한 존재와는 폐업일이라고 했어야지 좀 정확한데 폐업신고서 접수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홍재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홍재무 3번으로 이렇게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폐업일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면 용역의 공급이다. 맞고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원래 부동산 임대 용역 무상으로 줬다 그러면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과세한다. 자, 그 다음 회계법인이 거래처의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의 공급 맞죠? 맞는데 과세를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자, 그러면
여기 세모로 하지 말고 X로 할까요? 자, 3번이 틀렸다.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실질을 놓고 봤을 때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용역이 공급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과세 대상 문제 14개 풀어봤고요.